오늘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들한테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항상 많이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 유형이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어떤가요? 예,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왜 여기에서 고민을 하냐면 다른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변호사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이 소송을 수행할 실익이 있는가 요 관점 하나랑 또 혼자서 해도 소송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가 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소송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혼 소송과 소액 사건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소송을 해도 충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했던 이혼 소송들은 대부분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변호사님은 이혼 소송에서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가 혼자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뭐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나홀로 소송을 해야 될 뭐 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예. 먼저 이제 준비물 같은 경우 결혼생활 내역서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귀책 사유에 대한 증거, 뭐 예. 녹취록이나 뭐 블랙박스 영상, 자필 확인서라든지 진단서 이런 게 예.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양식이나 이런 부분은 뭐 나름대로 찾아보면 단순하죠, 비교적. 어디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대한법률구정공단 공단에, 이런 예. 데는 양식을 찾을 수 있어서 예. 사실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혼 소송이 나홀로 소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혼 소송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사이가 나빠서 이제 헤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법정에서 배우자를 또 본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고요. 예. 또 하나는 결혼 생활이 시시콜콜하게 이제 막 서면을 써서 내면 이제 판사님이 다 읽어 보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그런 읽어본 사람을 이제 대면해서 얼굴을 또 본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배우자의 어떤 네. 무슨 뭐 부정행위 그쵸. 이런 거를 원고가 주장을 했는데 네. 피고 입장에서 법정에 나가서 뻔뻔하게 난 부정행위 안 했다 네. 뭐 이런 거 하기가 쉽지 않다는 네. 얘기네요.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게 뭐 합의 아까 조정 얘기하셨는데 조정이 되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좀 냉철함을 유지해야지 조정이 되는데 그렇죠. 당사자다 보면 이게 좀 감정이 너무 격해져 가지고 그렇죠. 뭐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두면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눌 재산도 별로 없다. 원한다. 네, 이혼만 원한다. 그런 진짜 뭐 나홀로 소송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그런 나홀로 소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면 그렇죠. 예. 뭐 이혼만 원하는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복잡하게 뭐 변호사를 쓸 필요도 많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소장 작성을 법무사한테 맡길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이제 참고해서 이제 간략히만 써도 되니까 그런 경우는 나홀로 소송해도 무방하겠죠.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보니까 대한변협 홈페이지 네. 법률 양식란에 보면은 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해서 하면 될 것 근데 같네요. 이제 뭐 법률 용어가 좀 낯선 게 있어서 그런 경우만 조금 이제 코치를 받아서. 참고하시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혼만 원한다든지 좀 내용이 단순하다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 생활이 길지 않다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혼자 해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나홀로 소송에 적합한 소송 유형 중에 우리가 그 소액 사건이 있습니다. 예전에 연수원 다닐 때는 2천만 원으로 알았는데 2천만 원 이하? 지금 얼마? 3천만 원 이하. 그 3천만 3천만 원까지. 원까지 되는 거죠? 그렇죠. 3천만 원까지는 자, 소액 사건 심판법에 따라서 재판할 수가 있는데 일단 소액 사건이 뭡니까? 소액 사건일 때 일반 소송하고 좀 다른 특성이 뭔지 한번 생각난 대로 말씀 좀 뭐 해주시죠. 쉽게 소액사건 시법원, 시군법원 이런 데서 네. 하는데요. 판사님 혼자서 원님 재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증거자료도 이제 간략하고 내용도 단순하고 금액이 예. 적으니까 예. 그냥 어떤 경우는 상대방이 안 나오면 예. 한 번 기일해서 그냥 원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판사님 따라서는. 예. 그런 경우에 저 자산 유동화 사건에서 대부분 예, 그렇게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 소액 사건은 판결문 작성은 되지요. 작성 의무는 아니고요. 예. 네, 그냥 간단히 그냥 뭐 원고, 내용- 순서 이 정도만 해도 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결 이유까지 쓸 필요는 없다. 쓰더라도 이제 간략하게. 간략하게. 네, 아주 그냥 뭐 쓰고 싶은 정도만. 예, 제가 해봤던 소액 사건 중에는 판결 이유가 아예 없는 경우도 네, 그런 있더라고요. 경우도 있습니다. 원고 승소. 네. 그러면 뭐 증거에 대한 내용도 뭐 그 명확하게 입증을 안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님만 잘 설득을 하면 이길 수 있는 경우가 많겠네요. 따지면 뭐 그렇죠. 판사님만 설득하면 의뢰인한테 이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 전혀 아무도 안 믿어도 판사님만 믿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이제 판사님만 설득할 수 있으면 재판에서 이긴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증거에 대한 서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반 소송에서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증거도 중요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를 잘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없어도 본인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재판에 이길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변호사님 그리고 그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사건을 선임하기가 좀 뭐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죠. 의뢰인이 얻는 이익이 얼마 안 되는데 변호사 비용으로는 그렇다고 그거에 맞춰서 뭐 적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절차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짜리를 하든 뭐 3억짜리를 하든 예. 뭐 기본적인 변호사가 하는 거는 노력은 똑같기 예, 때문에 비슷하죠. 예. 변호사 보수가 그렇다고 확 그렇죠. 줄어들 그렇죠. 수는 예.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좀 성의가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비용은 적은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일은 많이 해야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비용이 하니까. 떨어진다기보다 예. 이제 의뢰인한테는 예. 이제 설명을 그렇게 보통 하잖아요. 예, 이런 예. 경우는 뭐 변호사 비용이 과다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점 고려해서 변호사한테 맡겨든지 음.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하실 수 있다 이제 설명을 보통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나홀로 소송 관련해서는 법률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해서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혼자 해도 무방하다 그런 경우에는 혼자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건들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혼 소송과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도 무방할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나홀로 소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을 해야 돼. 아, 좋아요, 구독은 네가 해, 이번에는. 네가 해봐. 좋아요, 구독. 지금까지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